황석영을 만났고 지역운동을 하는 사람들과도 교류하게 된다. 이 친구하고 79년에 만났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운동 한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막말로 툭장구 치고 깽가리 쳐가지고 어떻게 적을 이겨낼 수 있어야 어린 반토나 점소리라고 총을 들여야 한다는 식의 이제 그 좀 과격한 그 논리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 박영 씨하고 많이 그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박효선 씨의 주장의 요지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변을 확대 강화하는데 문화운동보다도 효과적인 무기가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유신치하. 문화행사는 정치적인 모임이나 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으면서도 효과적이었다. 그 가운데 전국 쌀 생산자 대회에서 공연한 마당극은 박효선의 역량을 확인시켜 주었다. 작품은 한평 농민들의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을 그린 한평 고구마로 나오는 이들은 한평 농민들과 그곳에서 산출되는 고구마다. 의뢰를 받고 즉석에서 쓰여졌다는 희곡은 20분 정도의 짧은 길이지만 관객까지 어우러져 한판 마당놀이를 펼치는 형식으로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거기에 그 반응하는 농민들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아, 이거 봐라. 이거 뭐 일장연설이라든가 요임을 몇 장 갖고는 도저히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적극 키워야겠구나. 79년부터 박효선은 윤상원, 김영철 등이 주축이 됐던 들불야학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들불야학은 박효선의 광대팀과 더불어 이른바 항쟁 지도부의 중심에 있었던 또 하나의 축이었다. 들불야학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7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노동야학의 하나였다. 광주의 유일한 공단 지역이었던 이곳 광천동을 거점으로 78년 창단된 광주 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이다. 당시 그들이 자주 빌려 쓰곤 했던 근처의 성당 교리실은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에선 밤마다 낙후된 지역 현실과 왜곡된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오갔다. 이 지역 노동자들이 야근을 빼먹으며 모였고 주로 전남대 출신의 졸업생들이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뜻의 강학으로 참여했다. 선배 윤상원의 권유로 들불야학에 참여한 박효선은 문화담당 특별 강학이었다. 그는 야학생들과 함께 만든 도시 빈민에 관한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줄거리라든가 제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했거든요. 제가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그 연극이란 자체가 우리들하고 너무 거리감 있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 실제 삶의 모습들을 연극으로 한번 꾸며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그 자기 살아가는 과정 환경이라든가 자기 현실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그런 줄거리들을 이렇게 융합하고 모토고 이제 제목도 저희들 중에 누가 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본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오빠가 써오셨어요. 그 성당 교리실에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이 그 작품을 보고 때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마 그 작품을 통해서 효선이 형은 새로운 것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새로운 거는 이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가는데
그분이 연극을 하기 때문에 연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화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을 얻지 않았을까. 당시 제야운동권의 주축이었던 윤상원의 들불야학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등 학생운동권과 연계되어 있었고 소국장 운동을 하던 박효선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결국 들불야학은 70년대 말 광주 지역에서 가장 민중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투쟁의 공간이었다. 때문에 이곳을 거친 이들이 시민항쟁에 자발적으로 그러나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느닷없이 맞닥뜨린 혼돈의 광주를 이끈 것은 광주의 제야운동권이나 지도부가 아니라 윤상원의 들불야학과 박효선의 광대 같은 새로운 역량이었다. 이 지역에 나름대로 명명한 그런 운동의 맥이 있는데 60년대, 70년대 쭉 이렇게 운동을 해왔던 세력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못하고 광대와 들불야학이 그 역할을 했는가? 그건 5월 17일 자정을 전후에서 있었던 예비검속 때문에 경사령부에 의해서 다 잡혀 들어가 버렸거든. 예비검속을 당해서 운동권자들이. 이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은 이 감옥에 갔다 온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비검속 대상에서 제외했거든요. 이 꼴통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만 사전에 잡아버리면은 꼼짝 못하겠지 했던 거죠. 근데 광대와 들부루 주역들은 전부 감옥에 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그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이게 다 잡혀가고 일부 피하고 저처럼 그런 사람들의 몫을 광대와 들불야학이 다 해낸 거죠. 계엄군이 잠시 외곽으로 빠진 21일 이후 충격에 빠졌던 광주 시민들이 가족과 이웃을 찾아 거리로 나섰다.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실서를 찾아가는 일도 그들이 시작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도시 전체가 초상집이 돼버렸다. 그 많은 관들은 어디서 왔을까? 슬픔과 혼돈에 빠진 도시를 수습하기 시작한 것도 그들이었다. 무엇보다 광주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려 애썼다. 명망과 중심의 초기 수습위원회는 사태의 수습, 피해 보상, 보복 금지를 내걸었지만 시민학생수습위원회는 군부의 즉각적인 퇴진과 민주인사로 구성된 임시내각 구성을 주장했고 민주화라는 물러설 수 없는 명제를 제시했다. 그래서 당시 강경파 수습위원회로 불리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아주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항쟁의 최후를 정치적 승리로 마감하게 한 거죠. 그것이 항쟁 지도부예요. 항쟁 지도부가 없이 계엄군이 진입했을 때 유야무야로 흩어져